비 내린 뒤에 눅눅한 공기가 아직 식당 안에 남아 있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온통 설거지 거리와 술기운만 가득했다. 서진은 손목이 저릴 정도로 그릇을 씻어내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와서도 편할 날이 없네. 그때였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한 남루한 그림자가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등이 굽어 있고 낡은 모직 점퍼에 흙먼지까지 뒤집어 쓴 총구석 할아버지. 서진은 자연스레 인상을 찌푸렸다. 며칠 전부터 자꾸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그 노인이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진 앞에서 멈춰섰다. 말없이 이상할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다. 저기요, 주문하시려면 자리 먼저 잡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뭐하고 해? 순간 서진의 눈썹이 바짝 올라갔다. 네, 지금 뭐라고요? 노인은 한 발 다가서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한테 뭐하고 해? 서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말투, 눈빛, 의미 모를 말의 반복. 마치 뭔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듯한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나치게 위압적인 상황이었다. 저기요,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아는 분 아니거든요. 서진이 뒷걸음치는 동안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네가 왜? 그 말 끝자락에서 깊은 슬픔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진에게는 그저 공포였다. 그만하시라니까요. 서진은 손에 잡힌 것을 내려다봤다. 식당 한켠에 쌓아둔 막걸리 항아리 중 하나. 그녀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진짜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서진의 손끝에서 항아리가 기울어졌다. 하얀 막걸리가 폭포처럼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바닥은 미끄럽게 젖고 항아리가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가 식당을 크게 울렸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훔쳤다. 그러나 그 표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 미안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긴 채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서진은 숨이 가빠졌다. 막걸리 향이 진동하는 식당 안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로 서진의 심장만 요란하게 뛰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그러나 서진은 아직 몰랐다. 그 할아버지가 떠올리려 했던 이름, 그 떨림 속에 담긴 기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서진은 그날 밤 식당을 마감하고 불을 끄는 순간까지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막걸리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모습, 그리고 곧이어 들렸던 낮고 가라앉은 미안하다라는 말.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달라붙듯 맴돌았다. 대체 뭐야, 왜 미안하다고 한 거야? 내가 막걸리를 뿌렸는데 왜?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가방을 챙겼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스스로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잠갔다. 그때였다. 문 앞 바닥에 따뜻한 김이 오르는 도시락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속 든든히 챙겨 먹어라. 서진은 눈살을 곧바로 찌푸렸다. 뭐야, 이거 누가 둔 거야? 식당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뿐. 그 빛에 비친 골목은 깊고 조용했다. 누가 이런 걸 둘 리가 없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 할아버지? 생각이 스치자 서진은 도시락을 급히 발로 밀어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나 도시락은 그녀의 발끝에 미약하게 걸렸을 뿐 떨어지지 않았다.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서진은 그 뜨거운 김 사이로 보이는 따끈한 흰밥과 조촐한 반찬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 시간에 갓 지은 밥이잖아. 누군가는 분명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서진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은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뒤를 돌아봤다. 민정이었다. 식당 사장 딸이자 이 동네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편하게 말을 트는 사람이었다. 아, 깜짝이야, 민정 씨. 어휴, 너무 놀랐네. 지금 퇴근해? 응, 그런데 이거 누가 둔 건지 모르겠어서. 서진은 발끝으로 밀려난 도시락을 가리켰다. 민정은 도시락을 보더니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무언가 말을 삼키듯 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설마 또 그분이? 그분? 누구?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은 민정의 태도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정 씨, 혹시 그 할아버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자꾸 쫓아다니는 것처럼 굴지?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서진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서진아, 그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사정이 있는 분이야. 사정? 응.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민정의 애매한 말투에 서진의 불안은 더 커졌다.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오히려 서늘한 기운처럼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골목 어두운 끝에서 강동식 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 다른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진 쪽으로 다가왔다. 서진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 나를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은 채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그녀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강동식 할아버지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할아버지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서진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 슬펐지만 서진에게는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천천히 내렸다. 춥지 말라고 갖다 주려고 했던 건데. 작게 떨리는 말투. 보자기를 살짝 들춰보니 안에는 손바느질로 누빈 낡은 무릎 담요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실밥과 다른 모서리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흔적 같았다. 서진은 그 담요를 보는 순간 묘하게 가슴 한복판이 뜨끈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사소한 것들에 마음이 휘청거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숨을 길게 내쉰 후 담요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두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뒷걸음질로 멀어졌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팔을 잡았다.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분 원래 저래. 말은 잘 못해도 나쁜 사람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럴까? 그게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무래도 너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확히는 너를 알고 있었던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서진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다음 날 서진은 머리를 식힐 겸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사진전을 들렀다. 지역의 오래된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추억을 모아 전시해 놓은 소박한 행사였다. 그런데 사진 한 장 앞에서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오래전 마을 잔치 사진. 그 사진 속에 어린 서진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사람. 바로 강동식 할아버지였다. 서진은 심장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아이, 사진 속의 남자. 그 표정들이 묘하게 애틋하고 자연스러웠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속삭이듯 나온 서진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 아이 너 맞아. 서진은 놀라 돌아보았다. 사진전 담당 직원도 민정도 아닌 박성배 이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시 갈등하듯 떨렸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야. 아주 어릴 때까지. 서진의 숨이 턱 막혔다. 무슨 소리예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기억이 없을 거다. 너무 어렸으니까. 이장의 말은 단호하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강동식. 넌 모르지만 그분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왔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기억의 파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갈라지며 깨어나는 느낌. 하지만 아직 그 기억은 너무 흐릿하고 너무 멀었다. 사진전에서 나온 뒤 서진은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마을길을 걸었다. 늦가을 저녁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어릴 때 이 마을에서 자랐다고? 그 할아버지가 나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럼 왜 난 아무것도 기억이 없지? 걸음을 멈추자 주변은 고요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 손을 잡아주던 할아버지의 미소. 그 표정들이 어째서인지 너무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상해, 전부 너무 이상해. 그 순간 어디선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돌아보자 강동식 할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반,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멈춰섰다. 서진아, 너 어디 아프진 않니?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낸 음색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 제발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혹시 저한테 무슨 기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 너무 오래 품어온 사람의 떨림.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하며 뒤돌아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딘가 너무 슬퍼 보였다. 서진은 가슴이 갑자기 묵직해졌다.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도대체 뭘 미안해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진 서진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못하고 민정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열자 민정이 설거지를 멈추고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완전. 서진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갔다. 역시 그 사진 봤구나. 민정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할아버지 왜 내 사진 속에 있어? 말해줘. 제발.
민정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너 어릴 때 이 마을에서 살았어. 그리고 그분은 그 순간 식당 문이 스르륵 열렸다.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다. 박성배 이장이었다. 더 이상 숨겨서 뭐 하겠나. 이장은 묵직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이 마을과 더 깊은 인연이 있다. 무슨 인연요? 이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동식, 그 할아버지. 그분은. 이장은 한순간 말을 멈추고 서진을 지켜보았다. 내가 태어나고부터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야.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뛸 때마다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장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너를 친손녀처럼 여겼던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친할아버지이기 때문이야. 그 순간 식당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릎이 저절로 떨렸다. 친할아버지? 그럼 왜 난 기억하지 못했지? 왜 지금까지 숨겼던 거지? 그 모든 질문이 가슴속에서 폭발하려는 순간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식당 창문에 비쳤다. 강동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두 손을 모은 채 식당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식당 밖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강동식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두 손은 가슴께에서 공손히 모은 채 마치 누군가에게 꾸벅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너무 작고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뒷모습 같았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 큰 돌을 들이밀어 가슴에 얹어놓은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내가 말 안 한 건 그분이 내가 기억 못하는 걸 너무 아파했어서야. 하지만 지금 민정의 목소리도 이장의 숨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서진의 시선은 오로지 할아버지에게만 고정돼 있었다. 저 사람 진짜? 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3살 되기 전까지 그분이 널 업고 키웠다. 부모님이 사고로 떠난 뒤 그분이 널 보호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결국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굳이 듣지 않아도 서진의 심장 속으로 그대로 파고들었다. 그럼 난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건가? 누군가는 나를 지키려 한 사람이 있었던 건가? 서진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식당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저기요.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서진은 몇 발 앞에서 멈춰서며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울컥하고 목소리를 쏟아냈다. 왜 이제야? 왜 이제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 내가 나선다고 더 무거워질까 봐.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한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내 정체를 먼저 밝히겠니? 그 말은 오래된 상처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서진의 무릎이 흔들렸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계속 저한테 오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아주 오래 묵힌 진심을 꺼냈다. 보고 싶어서 그랬다. 너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잘 크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진의 입술에서 꺼져가는 숨과 함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럼 그 말은 왜 계속 반복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한순간 번져 흔들렸다. 그 말, 나한테 뭐하고 해?
그거 너 어릴 때 날 부르던 말이야. 서진의 몸이 멈췄다. 내가? 응, 내가 나한테 자주 그랬지. 할아버지, 나한테 뭐 해줘. 나 여기 있어. 나랑 놀아줘. 그게 너의 첫말이었어. 서진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려왔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꽉 안아버렸다. 으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야. 할아버지의 팔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마치 부서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두 사람은 마을의 조용한 밤길 한가운데서 오래 묵힌 오해와 죄책감, 외로움을 서로의 어깨 위에 쏟아냈다. 울음소리는 흐린 가로등 불빛 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처럼 천천히 녹아내렸다.